다음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26대 24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물론 이 주전 쿼터백 자코비 브리슨 선수가 부상으로 중간에 교체가 되긴 했지만 이 경기 역시 이제 필드골 하나로 갈린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콜츠에 대한 한 줄 평은 아담 비네텔이 박수 칠 때 떠났어야지 라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콜츠가 마지막에 43야드 필드골을 성공시켜서 이기는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필드골을 또 비네테리가 놓치면서 최근 뭐 필드골 뭐 이런 거에서 키커들이 너무 올해 좀 안 좋은데 비네테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올해 유난히 키커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담 비네테리라고 그러면 키커들 중에서는 역대 최고라고 평가받는 뭐 키커인데 올 시즌 사실 보면 키커들 그러니까 부진한 키커들 중에 한 명의 비네테리도 결코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스틴 터커, 맷 프레이터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정말 솔리드한 키커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터커도 오늘 어제였죠. 어제 하나 실축을 했으니까. 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사실 그 필드골 미스하는 빈도가 너무 높고 사실 아담 비네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볼 위닝킥을 했던 키커인데, 그러니까 역대 최고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클러치 플레이를 잘하는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킥을 하는 그리고 뭐 그때 그 뭐 사실 그 눈에서도 그 턱그롤 게임 있잖아요. 레이더스를 상대로 맞아요. 그 페이트리어스 첫 슈퍼볼 우승했을 때 페이트리어스 다이너스티가 세워지던 그 해에 눈발 위에서도 킥을 성공시켰던 그런 키커고 그 해 이제 슈퍼볼에서도 이제 위닝킥을 했던 그런 이제 그 대담한 담력이 있는 그런 키커인데 이제는 뭐 어쨌든 이제 담력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너무 좀 본인이 뛸 수 있는 기량이 아닌데도 조금 이제 그 전성기를 너무 많이 지나서 뛰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커리어 후반부에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팬들에게 인상을 남기면서 좀 이렇게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이 정상에 있을 때 물러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스틸러스에 대해서는 전 진짜 딱 그냥 한마디입니다. 감독발. 왜냐면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마이크 탐린 감독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직 감독 중에 거의 최장기 집권 공동 2위인가 그럴걸요? 기간도 오래되기도 했고 13년 연속인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쨌든 스틸러스가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좀 보면 앤토니오 브라운 그렇게 난리치면서 팀 라커룸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적했죠. 레이비언 벨 홀드아웃 하면서 그렇게 뭐 쌩 난리를 치고 결국 한 시즌 내내 홀드아웃 하고 있다가 딴 팀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올 시즌은 이제 좀 평화롭게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부상이 쫙. 그래서 주전 쿼터백 부상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세컨 쿼터백 복귀했지만 세컨 쿼터백도 부상당했었고 그다음 이제 다시 돌아왔고 백업 쿼터백 돌아왔더니 이제는 이제 주전 러닝백 제임스 코너까지도 부상으로 나가서 뭐 사실 부상의 부상으로 지금 사실은 계속 지금 상당히 좀 시련의 해를 겪고 있잖아요. 스틸러스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스틸러스 성적이 어떠냐? 5할이다. 근데 되게 사실은 5할 이 정도 그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부상이 많은데 그리고 핵심 포지션에서 이렇게 쿼터백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승률 5할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아마 5경기 중에서 4경기를 이겼나 그렇잖아요. 상당히 어쨌든 그 이런 무너질 수 있는 팀을 감독이 잘 지탱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카 피츠패트릭을 데려왔잖아요. 한 건 했어요. 그렇죠. 이날도 이제 96야드 픽식스를 했는데 피츠패트릭도 이게 뭐 스틸러스 온 후에 6경기를 뛰면서 인터셉션 4개나 했나 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뭐 그 전력 보강이 됐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라커룸 분위기를 잡고 이 무너질 수 있는 팀을 계속 끌고 가는 건 감독의 역량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약간 어떤 기분이 들었었냐면 오늘 이제 카우보이스가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길래 지면은 4승 4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틸러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4승 4패와 카우보이스 이런 상황에서 4승 4패는 전혀 다른 4승 4패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감독발 이렇게 적어왔는데 어쨌든 그 저는 이제 마이크 탐린 카우보이스는 반대 의미의 감독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따 나중에 카우보이스 얘기할 때 하시죠. 이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스틸러스는 저는 진짜 그 마이크 탐린 감독은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참 이 마이크 톰린 감독이 정말 장기 집권을 하면서 팀을 이 꾸준한 강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네요. 사실 시즌 초에 저희가 볼 때 스틸러스는 누가 봐도 약팀이라고 분류를 했었잖아요. 연패를 하면서. 근데 어느새 5할 승률이 되면서
지금 사실 지구 우승도 넘볼 수 있는 플레이오프권에도 지금 멀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구 우승까지는 좀 그죠? 어렵다라고 보는데 산술적으로 가능하고 플레이오프에도 지금 이제 뭐 그렇죠. 플레이오프는 충분히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네. 뭐 대단하다. 뭐 사실 그리고 이제 감독의 역량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뉴욕 제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였는데요. 아, 참 샘 다놀드가 여전히 귀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진짜 샘 다놀드는 돌핀스를 상대로도 상당히 고전을 했고 저는 사실 한 줄 평을 뭐라고 적어왔냐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적어올래다가 바꿨는데 감독도 유령을 보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이렇게 바꿨어요. 선수 탓하지 말고 감독부터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돌핀스가 한 9점 앞선 상황에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제츠가 타임아웃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담 게이스 감독이 타임아웃이 있다라는 걸 망각하고 돌핀스가 시간 태우는 걸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을 돌려받아서 본인들이 공격을 하는데도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고 계속 그냥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에 씌었다. 그렇죠. 네. 뭐 귀신을 봤나? 그러니까 너무 나태하고 지금 감독부터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뭐 다놀드 아니라 누구라도 감독부터 이러는데 뭐 그래서 감독부터 정신을 차리자라고 제츠는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제 돌핀스에서 제츠로 리그의 우승 후보가 바뀌었다. 네, 뭐 아담 게이스 감독이 그 사실 돌핀스 감독이었는데 제츠 감독으로 이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가져갔나 보네요. 우승 후보가 됐어요. 사실 마이애미에게 올 시즌 지기가 더 쉽지 않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어떤 팀이 와도 참 댈러스를 이겼던 팀인데 강팀인데요. 이런 강팀을 마이애미가 이기다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에 대해서는 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체면치레 했으니 다시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나? 그러니까 전패할 수는 없잖아요. 네.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1승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목적대로 자 우리 이제 탱킹을 해서 리빌딩 하자. 네. 투하를 데려오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벵갈스가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전체 1순위 픽을 노리는 레이스에서 돌핀스가 이제 한 경기 뒤진 거죠. 그렇죠. 지금 신시내티 벵갈스가 제일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츠와 돌핀스가 같은 선상에 서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레드스킨스도 있고요. 네. 이런 팀들이 이제 사실 이제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마이애미가 체면치레하느라 그 중요한 1번 순위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승 15패를 하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전패하고 다음 시즌 1순위 노려가지고 쌈박하게 뭔가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패라는 거는 또 너무 또 굴욕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굴욕 한 번 없고 저는 실리를 챙기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굴욕 한 번 당하면 어때요? 1승 15패나 네. 0승 16패나. 그리고 뭐 팀 제대로 빌딩 해가지고 전승하면 되죠. 저는 그게 애매하게 탱킹하느니 탱킹 할 거라면 저는 탱킹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탱킹을 할 거라면 과감하게 진짜 아싸하게 전패하고 그리고 팀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우승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프론트 오피스의 마인드죠. 네. 오너의 마인드고. 그래서 사실 이날 경기를 이긴 거는 코칭 스텝과 선수들의 어쨌든 그 염원을 담아서 이긴 네. 거고 그들의 자존심을 담아서 이긴 거고 구단주와 프론트 오피스는 이거를 바라지 않죠. 그렇죠. 광광 울었다. 진짜. 어쨌든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이겼으니까 다시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자. 돌핀스는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핀스의 러닝백 마크 홀튼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하면서 4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캐니언 드레이크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월튼까지 빠지게 되면 네. 돌핀스로서는 호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단 구단주와 프런트 오피스는 웃겠죠. 근데 어쨌든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러닝백 한 명이 빠지건 안 빠지건 뭐 대세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뭐 돌핀스는 앞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확실한 방점을 찍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고요. 이제 세 번째 픽6 경기입니다.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인데요. 26대 23, 이 필드골 하나 차이로 이제 칩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또
키커 핑계 대실 거죠? 아니 핑계가 아니라 그거는 뭐 제가 뭐 이건 프리뷰 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뭐 그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프리뷰할 때도 이 경기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강팀들의 대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그 칩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칩스가 이 경기 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컨텐더들 세 팀한테 홈에서 3연패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를 패해서 그 4연패가 되는 건데 다행히 그 3연패에서 그 연패를 탈출했고요. 네. 그러니까 홈에서의 3연패 말씀드린 겁니다. 음. 홈에서의 3연패고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칩스 같은 강팀을 상대로 해서 원정에 가서 이긴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4연승에 어떤 그 자신감에 한층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쉽게 이 경기를 놓쳐서 뭐 일단 연승 행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쯤 되면 이제 이 칩스 팀 자체가 마움스 없이도 충분히 강팀입니다. 왜냐면 저희 패트릭 마움스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알렉스 스미스가 있을 때만 해도 이 팀은 강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스 스미스가 있을 때도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맞아요. 팀이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마홈스가 오면서 이제 그 이상을 한 바라볼 단계 수 있는 팀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알렉스 스미스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맷 무어가 어쨌든 이제 백업으로 들어와서 뛰잖아요. 근데 맷 무어가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건 뭐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저희가 네. 사실 이제 처음 마움스가 부상당했을 때 맷 무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경기하는 거 보면 뭐 전주에 패하긴 했지만 그때도 거의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그렇죠. 대등하게 갔었고 이날은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맷 무어는 사실은 이제 뭐 자질이 충분히 있는 백업 쿼터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해줬고 사실 근데 이날 칩스 그 맷 무어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바이킹스 패스러시에 상당히 고전을 했거든요. 색을 5개를 당하고 펌블도 2개나 했어요. 물론 이제 리커버를 하긴 했지만 패스러시에 이제 뭐 눌려가지고 펌블 2개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는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제 뭐 현지 중계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맷 무어가 그 패스를 하나 한 게 그 바이킹스 패스러셔가 이렇게 손을 들고 블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딱 손 사이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현지 중계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신기하다 저거 마홈스 같은 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마홈스 같은 플레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패스가 나간 공이 그 세미 와킨스한테 갔는데 와킨스가 넘어지면서 원핸드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패스가 마홈스 같은 플레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캐치는 OBJ 같은 플레이였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그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OBJ 같다라는 얘기가 저는 칭찬이 점점 아닌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필드 밖에서는 뭐. 필드 위에서 하는 플레이는 사실 멋진 플레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전에 필드 위에서 얘기한 거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혹시 감기 옮으신 거 아니죠? 모르겠네요. 약을 먹어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칩스는 어쨌든 이날 보면 사실 이제 맷 무어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거는 플레이메이커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리시버들, 타이드들 정말 훌륭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진짜 확실히 타이릭 힐이 이제 복귀해서 보여주는 이제 정상 기량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타이릭 힐은 지금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뭐 최고라고 말할 수는 최고라고 딱 한 명을 꼽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리그 정상급의 게임 체인저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스피드가 너무 좋아요. NFL에서 가장 빠른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너백이든지 1대1로 막기가 어렵다. 한 번 놓치면 절대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1대1로 골아웃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경기마다 그런 게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면 뛰어. 뭐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1대1로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날도 그런 플레이로 터치다운 하나 기록하기도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상대편 수비가 쿼터백을 이제 색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엉켰을 때 플레이가 엉켰을 때 플레이가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 막 꼬이고 그래서 쿼터백이 간신히 빠져나와서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 뒤에 항상 빠른 타이릭 힐이 혼자 비어 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오픈 찬스가 나오니까 또 이런 플레이도 해주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쨌든 팀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정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이날은 또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타이릭 힐이 키는 작잖아요. 스피드는 좋은데 키는 작은데 이날 사실 이제 스피드만이 아니라 하나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 상대방 코너하고 이제 1대1로 그 붙은 상황에서 거의 점프볼성의 패스가 왔는데 코너백하고 점프볼에서 그걸 이겼어요. 50-50. 그렇죠. 그걸 따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 별걸 다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냥 재밌는 장면.
이날 경기 중에서 그 타이릭 힐의 스피드가 가장 빛났던 플레이가 뭐냐면 본인 플레이보다 오히려 그 러닝백 데이미언 윌리엄스가 네. 91야드 터치다운을 했잖아요. 근데 91야드 터치다운을 하는데 수비들 다 제끼고 진짜 혼자 달려갔어요. 혼자 달려가서 91야드 터치다운을 하는데 화면 밖에서 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타이릭 힐이 갑자기 쭉 들어 나와가지고 데이미언 윌리엄스하고 엔드존을 동시에 돌파했어요. 동시에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빠르다. 네. 스피드 하나는 진짜 네, 정말 대단하다라고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타이릭 힐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미언 윌리엄스의 이제 러싱 공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데이미언 윌리엄스의 러싱 공격이 살아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물론 이제 마홈스도 돌아오겠지만 네. 마홈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칩스가 패싱 공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싱 공격을 계속 이제 어쨌든 강조를 하는데 야심차게 내려왔던 르시온 맥코이가 사실 못 해주고 있다. 근데 그 자리를 데이미언 윌리엄스가 이런 플레이로 좀 이렇게 활로를 열어준다 그러면 그렇죠. 칩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리시버들 타이랜드 정말 좋은데 그 하나 약점이었던 러싱 공격까지도 이렇게 살아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칩스의 공격은 예전에 카리먼트 선수가 있을 시절에 이 사각편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트래비스 켈시 그리고 이제 타이렉 힐,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이제 카리먼트까지 이 네 선수가 공존했을 때가 그렇죠. 이 공격력이 정말 이 최정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이미언 윌리엄스는 이제 사실 카리먼트급의 선수는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날 보여준 경기력 같은 걸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물론 이제 매 경기 91야드 터치다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러싱 공격에서 숨통을 터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꼭 카리먼트급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격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정말 좋았습니다. 이 그때 당시의 공격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격력을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까지는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칩스가 이날 수비에서 바이킹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텍산스 얘기한 거랑 비슷한 전략을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킹스 공격의 핵심인 델빈 쿡을 먼저 차단하자. 네. 그리고 넘버원 리시버 그 스테판 딕스를 집중적으로 막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중요한 웨폰을 뺏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그게 더 효과를 발휘했던 거는 그 스테판 딕스 반대편에서 그 계속 이제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아담 찔렌이 1쿼터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반대편 웨폰이 없어지니까 스테판 딕스를 막기가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스테판 딕스가 이날 리셉션 하나에 4야드로 완전히 봉쇄를 당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이킹스 공격이 이제 정말 이제 그 버티컬 게임이 없어지고 틸렌과 딕스가 완전히 이제 다시 이제 무효화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커즌스가 나름대로 분전을 해서 네. 이날 사실 이제 인터셉트나 이런 거 없이 나름대로 잘 해주고 다른 리시버들을 찾아서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다른 리시버들이 아담 찔렌이나 스테판 딕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리셉션을 많이 하기는 하고 했는데 이날 그래서 리딩 리시버가 누구였냐면 레이콘 트레드웰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대학교 때 나름 잘해서 1라운드에 드래프트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스피드가 좋지가 않고 체격은 좋아서 피지컬한데 그 세퍼레이션을 잘 얻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하자 그러면 예전에 카우보이스 리시버였던 데지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피지컬하고 전형적인 50-50 그쵸. 와이드 리시버. 그런데 스피드가 좋지 않고 코너백을 세퍼레이션을 잘 얻어내지 못한다. 코너백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선수에게 패스를 하면 패스 성공은 좋은데 멀리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빅플레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데스 브라이언트는 그래도 빅플레이를 많이 해줬는데 레이콘 트레드웰은 지금 프로 와서 사실 이렇게 빅플레이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칩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리셉션을 많이 허용하긴 했지만 홈런을 단타로 막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델빈 쿡을 그래도 어쨌든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거는 그 칩스 디펜스가 이날 상당히 어쨌든 델빈 쿡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름 봉쇄를 어느 정도 했죠. 그래서 이제 71야드 러싱인가에 막혔는데 그래도 델빈 쿡은 계속 터프 야디지를 계속 얻어주더라. 스크린 패스도 잘하고. 그래서 델빈 쿡은 정말 훌륭한 선수를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얹고 싶은데 커크 커즌스에게 우리가 아는 커크 커즌스가 정말 굉장하고 대단한 걸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까지 이 5경기 연속 이 커즌스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커즌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리시버들을 넘버 1, 2 리시버가 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다른 리시버들도 실수 없이 찾아가더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커즌스도 이날 사실 이제 치프스 이날 수비에 수은공을 뽑으라고 그러면 디펜시브 태클 크리스 존스거든요. 근데 크리스 존스가 왜 수은공이냐 그러면 이날 사실 디펜시브 태클의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중앙에서 델빈 쿡을 막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델빈 쿡을 바로 차단하거나 델빈 쿡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어쨌든 본인이 원래 뛰려고 했던 방향에서 리라우트를 하게 해서 방향 네. 조정을 하게 해서 다른 수비수들이 가서 차단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잘해줬지만 색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날 사실 컬 커즌스를 상당히 괴롭혔거든요. 네. 크리스 존스가.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어쨌든 컬 커즌스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도 이날 실수를 안 하더라. 네. 그래서 뭐 인터셉트나 뭐 펌블링 이런 건 없었는데 굳이 하나 좀 아쉬운 점을 찾아보자 그러면 커즌스가 이날 좀 뭐 이거는 뭐 아주 잘못한 거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 지적을 해보자 그러면 컬 커즌스가 이날 그 서드 다운에서 본인이 직접 뛴 상황이 있었는데 퍼스트 다운 마커 전에 슬라이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거냐면 늦게 슬라이딩해서 부상을 당하는 것보다는 네. 적절히 슬라이딩 하는 게 난데 사실은 퍼스트 다운 마커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전에 슬라이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커즌스가 러싱 공격을 평소에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마홈스라든지 뭐 라마 잭슨이라든지 왓슨이라든지 아니면 에런 로저스 이런 선수들은 퍼스트 다운 맞고 귀신같이 보고 슬라이딩 하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죠. 근데 이제 커즌스가 모처럼 뛰려고 하다 보니 수비수는 피해야겠고 네. 본인을 방어를 해야겠고 근데 퍼스트 다운 마커를 정확히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퍼스트 다운까지 가지 못하고 슬라이드를 해버려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할 수도 있었는데 펀트를 했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다. 근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이제 약간 뭐냐면 러싱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필드 내에서 본인의 위치에 대한 좀 이렇게 어웨어니스가 좀 떨어지지 않나. 왜냐면 전에 이런 플레이도 있었거든요. 컬 커슨스가 본인이 이제 공을 가지고 뛰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스크램블링 하다가 패스를 했는데 라인 업 스크리미지를 넘어서 패스를 해서 일리걸 포워드 패스가 되고 그렇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쿼터백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지점까지 가도 된다. 어디선을 넘으면은 본능적으로 이거는 패스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필드에서 내 위치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걸 러셀 윌슨한테 배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최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귀재. 네, 진짜 이게 러셀 윌슨을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약었죠. 네. 어느 위치에서 패스를 하면 되는지 어느 위치를 넘어가면 안 되는지를 너무 잘하는 선수. 약간 이게 약간 권위자예요. 약간 농구 선수들이 3점 슛 할 때 조금 여유가 있으면 3점 선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풋볼에는 이제 그 가상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그렇죠. 수는 없지만 사실 확인하려고 그러면 사이드라인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윌슨이라든지 뭐 마홈스라든지 아니면 뭐 에런 로저스 같은 선수들은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퍼스트 다운 마커 보고 그걸 맞춰서 슬라이드를 하거나 그 선 넘어가서 패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네. 조금 이게 그런 뛰는 거에 대해서 스크램블링 하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좀 많이 안 하던 익숙하지 않은 쿼터백들은 모처럼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한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안 하던 거니까.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뭐 어쨌든 커즌스가 자기가 해줄 역할은 충분히 다 해줬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뭐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 플레이 외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적지에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웨펀들이 좀 무력화된 상황에서 나름 잘 싸워줬다.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키커가 잘해줬으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아쉽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킹스와 칩스의 경기에 대한 이제 이 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30대 20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누가 크리스찬 맥카프리 아프다 그랬어요.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더스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뭐라고 써왔냐면 이렇게 써왔어요. 포지션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건 라마 잭슨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라마 잭슨이 지금 이제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편견을 많이 바꿔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CMC도 그렇다. 근데 맥카프리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러닝백 정말 리그 정상급의 러닝백 생각하면
운동 능력이 정말 좋고 네. 체격이 피지컬하고 그런 흑인 러닝백 그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이즈키엘 엘리엇이나 그렇죠. 이 세컨 마클리 그런 뭐 이런 사람을 선수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슬림하고 네. 작고 백인의 러닝백이 이렇게 잘할 줄이야. 작고 재빠른 타입. 그래서 정말 이 그 러닝백 포지션에 대한 편견도 음. 사실 맥카프리가 많이 바꿔가고 있다. 음. 그래서 이날은 터치다운을 3개인가 했나요? 그러면서 이제 홈 관중들한테 뭐 MVP 연호를 이렇게 계속 받았는데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러닝백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MVP 연호를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홈 경기장이니까 더 그랬지만 뭐 사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MVP 후보 중에 하나라고 안 뽑을 수가 없죠. 네. 뭐 대단한 선수인 건 정말 뭐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봤었는데 캠 뉴튼 선수가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즌 아웃이라는 기사도 있었고 일단은 당분간 몇 주는 더 보류한다. 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몇 주는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발 부상이 진짜 쉽게 안 낫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도 아까 이제 디션 잭슨처럼 섣불리 좀 성급하게 복귀했다가 오히려 부상을 더 악화시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카일 앨런 선수가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캠 뉴튼 선수를 빨리 데려올 이유가 굳이 없잖아요. 팀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이제 타이탄스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타이탄스는 뭐라고 써왔냐면 이제 타이탄스 입장에서 말을 해보면 우리도 그동안 수비로 버텼었는데 어쩌나 이렇게 적어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타이탄스가 수비가 올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리그 3위, 4위 이 정도를 계속 맴돌았고 올 시즌 보면은 최다 실점이 23점이었어요. 아주 나쁘지 않죠. 최다 실점이 23점이니까. 그렇죠. 보통 10점대로 상대방을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날 처음으로 팬더스에게 30점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30대 20으로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비에서 내주던 실점 정도만 했다 그러면 네. 해볼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근데 30점을 내주면서 이제 사실 승부가 좀 어려워졌는데 타이탄스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도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우리도 수비로 버텼었는데 이제 사실 그런 팀들이 또 몇 개 있잖아요. 뭐 베어스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이 안 되면 이제 수비도 그 시즌 초에 했던 것만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이탄스도 수비가 어디까지 더 버텨줄 수 있느냐가 조금 이제 문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진짜 수비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베어스 같은 팀들. 베어스 뭐 극단적이고요. 네. 올해 정말 아까 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극단적인 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격이 안 좋아서 수비가 이렇게 계속 팀을 캐리해왔던 팀들은 이제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그게 이제 서서히 수비도 네. 이제 바닥이 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제 정말 이 수비들이 정말 이 수비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 결국은 한 시즌 놓고 봤을 때 좀 지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수들이 이닝이 쌓여갈수록 시즌 후반부 가면 이제 지치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한 번씩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타이탄스에게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인데요. 24대 9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상된 빌스의 승리였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빌스가 뭐 올 시즌 봤을 때는 뭐 레드스킨스보다는 훨씬 뭐 전력이 좋고요. 네. 특히 좀 수비가 또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겨야 될 경기를 홈에서 이긴 거죠. 네. 네, 빌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을 뭐라고 적어왔냐면 데빌 싱글테리 살아나서 공격력 개선되면 더욱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빌스는 또 이제 수비가 먹여 살린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타이탄스도 그렇고 베어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 취약한 공격력에 뭐 러싱 공격도 부진하고 패싱 공격도 부진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침내 데빈 싱글테리 선수가 네. 이날 기량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신인이기 때문에 사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한 시즌 중반부로 넘어가니까 이제 서서히 기량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공격에서도 이렇게 러닝 게임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전망이 더욱 밝은 것이 이 빌스의 향후 일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프리뷰할 때 그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다 이기면 9승 2패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그 첫 번째 경기고요. 근데 데빈 싱글테리가 살아나는 만큼 사실은 반대로 프랭크 고어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돼서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랭크 고어가 본인 역할은 그래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싱글테리가 더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네. 이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개선이 되는 공격이 살아나는 그러면 이제 강한 수비가
여전히 네. 그 강력함을 유지하면서 음. 빌스가 그 진짜 한번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힘을 써볼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에 대한 얘기는 저 짤로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류재경 PD한테 이제 올려달라고. 네,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건가요? 이제 4등분이 돼 있고 왼쪽 위에는 이제 워싱턴 캐피털스가 있어요. 네. 예, 17-18 시즌 스탠리컵 우승.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워싱턴 미스틱스. WNBA 2019 시즌 이 WNBA 파이널 우승.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워싱턴 내셔널스. 이번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 그리고 왼쪽 아래 세 개가 몰려 있나요? 두 개가 몰려 있는데. 왼쪽 아래에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최근에 워싱턴 DC를 연고로 한 팀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너넨 아니다. 뭐? 사실 NBA의 워싱턴 위저즈도 지금 최약체 중에 하나예요. 이제 두 개가 같이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쨌든 농구에선 미스틱스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레드스킨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전 뭐라고 썼냐면 어차피 버린 시즌 드웨인 해스킨스라도 계속 잘 평가하고 육성하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워싱턴이 이제 감독도 바꿨고 지금 이제 뭐 쿼터백도 계속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케이스 키넘, 콜튼 맥고웨이 뭐 맞아요. 드웨인 해스킨스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어차피 버렸다. 올해 이제 뭐 워싱턴 플레이오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시즌은 아예 드웨인 해스킨스를 제대로 육성하고 얼마나 이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즌으로 삼자. 그렇죠. 왜냐면 1라운더니까 쉽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은 최소한 지켜봐야 돼요. 뭐 극단적으로 저기 좌시 로센 같은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마이애미도 워낙 약팀이긴 하지만 조시 로젠 선수와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만 놓고 봤을 때도 물론 이제 또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스템의 영향도 네.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구성원들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한다면 확실히 조시 로젠보다는 카일러 머리 선수가 더 위에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이제 아마도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변수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오펜시브 라인이 정말 이 그 쿼터백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보호해주는 요소가 아니라 방해하는 그렇죠. 요소인데 좌시 로센은 거기서 혼자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쿼터백이 아니다. 근데 카일러 머리는 본인이 그 상황에서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한다. 그렇죠. 일정 부분은 본인이 살려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수다. 그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국뽕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저희 뭐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 지금까지 맞아요. 성적을 봤을 때도 이미 카디널스 벌써 3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후반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3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1무도 있고. 그렇죠. 1무. 네. 황금 같은 1무네요. 네. 지금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하는 거 보면 그 1무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쫓아가서 만든 그 무승부가 네. 뭐 사실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고 뭐 나름대로 그 첫 경기였는데 네. 첫 경기에서 사실 좀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경기였죠. 네. 어쨌든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네. 자, 레드스킨스와 빌스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네 번째 픽6의 경기, 템파베이 벅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너무 재밌었어요. 뜨거울 때 정말 뜨거운 남자 제이미스 윈스턴, 그리고 4쿼터에 역전을 할 줄 아는 남자 러셀 윌슨.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 경기를 픽6에 선발한 이유도 네. 지난주 경기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네. 사실 미스매치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미스매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무색하게 정말 불꽃 튀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근데 이 두 팀들을 좀 보면 일단 시옥스는 뭐 어느 정도 잘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기량이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버커니어스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기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맞아요. 팀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너무 크죠. 그 사이에서 어떤 팀이 나타날 거냐라는 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근데 이날 시옥스를 만났을 때는 정말 그 정상급이었어요, 진짜로. 극대치의 그 기량을 발휘해서 그 경기도 보면 그 옛날 사람이시니까 바이오 리듬 아시죠?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거든요. 바이오 리듬이 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진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낯선 용어가 등장해서 잘 모르겠는데 귀 빨개지셨어요 지금. 요즘 더워요. 더워서 자꾸 놀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날 버커니어스의 기량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에서 아래까지 그 밴드 중에서 맞아요. 가장 윗부분을 찍은 경기였다. 그래서 그것도 경기장도 보면 센츄리 링크필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원정 가서 정말 경기하기 힘들다는 그런 경기장에 가서 시옥스를 꺾을 뻔했다. 그게 상당히 좀 놀라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날 어쨌든 그 버커니어스가 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버커니어스가 기복이 심한데 가장 큰 원인인 네. 쿼터백 제이머스 윈스턴이 정말 잘했다. 진짜 뜨거웠어요. 이날 이 윈스턴과 러셀 윌슨의 대결. 스탯인데요. 제가 두 개의 스탯을 이름을 가리고 이제 읽어드릴게요. 43개 패스 시도, 29개 성공, 378야드,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 얘기 안 할게요. 44개 패스 시도, 29개 성공, 335야드. 거의 비슷하죠. 이거 두 개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죠. 누가 던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5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윈스턴 선수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터치다운을 제외하면 사실 이 두 선수의 스탯만 놓고 봤을 땐 비등비등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아마 스탯상으로 따지면 그 윈스턴이 이거보다 더 잘한 경기도 몇 경기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봤던 제이머스 윈스턴 경기 중에서는 플로리다 스테이트 대학에 있을 때 이후로 최고다.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두 가지 의미인데 프로가 잘 못했다라는 맞아요. 의미도 있지만 제이머스 윈스턴은 플로리다 스테이트 대학교에 있을 땐 정말 잘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상도 받고 NFL 전체 1순위로 입단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이 선수 대단한 선수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에 와서 5년 차가 되도록 계속 이제 기복을 좀 많이 보여주더라라던 건데 이날 제가 그 어쨌든 경기력이 정말 제가 본 것 중에 윈스턴 프로 와서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쿼터백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플레이 파켓 안에서 침착하게 패스를 정말 잘하더라. 그 다음에 패스러시가 들어오면 파켓 안에서 진짜 풋워크가 좋아서 그거를 민첩하게 잘 피해서 그걸 또 패스로 연결시키더라. 근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기동력이 있는 쿼터백들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던질 곳이 없을 때는 본인이 들고 뛰기도 잘하더라.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력이 쿼터백이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당히 놀라웠는데 전 후반에 다 2미닛 워닝을 거의 완벽하게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후반에는 그 2미닛 워닝 이후에 그 2미닛 드라이브를 정말 잘 이끌어서 동점 타치다운을 만들어냈고 전반에 해프타임 직전에 2미닛 워닝에서는 정말 시간이 그때는 29초 남았었거든요. 2미닛도 아니고 29초 남았는데 그때 필드골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갔죠. 네. 근데 키커가 놓치긴 했지만 그렇죠. 정말 그 이 침착하게 2미닛 드라이브 뭐 30세컨드 드라이브를 정말 잘 이끌어내더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진짜 정상급 쿼터백들이 이끌어야 되는 그런 플레이들 아니냐라는 것들이 진짜 보였기 때문에 네. 정말 이날은 잘했다. 저는 이 경기 보고 두 개를 생각했던 게 하나는 제이미스 윈스턴과 마커스 마리오타의 이 현재까지의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비슷하다라는 평가였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근데 달라졌다. 뭐 이 한 경기만 놓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선수의 내년 시즌은 적어도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 하나랑 그리고 칭찬은 윈스턴도 춤추게 한다. 사실 지난주에 브루스 에리언스. 에리언스 감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와이드 리시버를 까면서까지 감싸 안았던 윈스턴인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뭐 그 보답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사실 리시버도 그에 대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이제 브루스 에리언스가 이제 비난을 했던 리시버 중에 한 명이 이제 브리샷 페리먼인데 네. 브리샷 페리먼이 이제 지난주 경기에서 패할 때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라우트를 뛰다 멈췄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맞아요. 이날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윈스턴 터치다운 패스 중에 하나가 이제 엔드존으로 던진 패스가 팁이 돼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공을 브리샷 페리먼이 달려가서 받아서 터치다운을 했어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브리샷 페리먼이 그날은 끝까지 라우트 러닝뿐만이 아니라 네.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까지 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줬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멋있는 장면 1위 뽑으라면 그 장면 꼽을 거예요. 네. 팁된 다음에 몸 날려가지고 잡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 리시버들이 저는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버커니어스 리시버 비난할 수 없어요. 너무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인상적인 터치다운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윈스턴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진짜 어쨌든 이날 정말 잘했다. 그래서 뭐 플로리다 스테이트 대학 이후로 정말 뭐 최고의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 지명도가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플로리다 스테이트에서 이 선수를 데려갈 때 이미 별명이 뭐였냐면 페이머스 제이머스였어요. 네. 제이머스 윈스턴인데 이거 그 이름하고 이제 라임을 붙여서 페이머스 제이머스. 그 정도로 어쨌든 이제 전국구 스타였고 이렇게 뭐 대학 때는 정말 인기 스타였죠. 근데 프로에 와서 어쨌든 한참 헤맸는데 이날은 정말 포텐이 이 정도다라는 맞아요. 걸 네. 보여준 경기였죠. 또 한 경기 반짝하고 좀 뜨거움이 사라질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뜨거울 때 얼마 정도 뜨거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러셀 윌슨도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기록에 이제 5터치다운이 또 더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 패싱 야드 5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터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올 시즌 그 러셀 윌슨의 기록을 보면 터치다운 22개, 인터셉트 하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쿼터백의 기록을 따질 때 터치다운 대 그 인터셉트 레이쇼 이게 보통 한 3대1 내지 4대1 정도 되면 되게 잘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윌슨은 22대1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기록인 그렇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MVP 후보 중에 당연히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땐 지금 MVP에 가장 가까운 그쵸? 사람 꼽으라면 저는 러셀 윌슨이에요. 그렇죠. 가장 지금 이제 그 MVP 후보 중에 선두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날 어느 정도까지 사실 윌슨이 좀 진짜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날 경기 중에 그 시옥스 키커가 계속 킥을 미스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초반에 21대 7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네. 그 리드를 크게 당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뭐 공격이 해서 쭉 하면 키커가 미스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 마지막에도 사실은 막판에 그 동점 터치다운 이후에 버커니어스가 동점 터치다운을 한 이후에 또 러셀 윌슨이 쭉 드라이브 해가지고 필드골 위닝 필드골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킥 미스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장전 가서 결국 어떻게 그래가지고 연장 갔죠. 그 연장전 가서 어떻게 했다? 키커한테 그냥 기회를 안 줬다. 네. 본인이 그냥 해결 바로 터치다운 해가지고 경기 끝내버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키커한테 이제 그 기회를 맡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결한다 해서 그 연장선에 가서는 본인이 그냥 터치다운 드라이브 만들면서 경기가 거기서 끝내버렸죠. 네. 근데 정말 윌슨의 활약은 올해 정말 뭐 진짜 남다른 활약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왜 이 남자가 4쿼터의 남자인지. 자 4쿼터 이후에 역전승이 벌써 몇 개예요. 그렇죠. 네.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날 그 두 팀의 공격하는 방식이 상당히 비슷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팀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냐 그러면 러닝 공격을 먼저 풀어나가면서 러닝 공격을 셋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간이 생기면 아니 이제 수비수들이 앞으로 당겨지면 그 다음에 이제 패싱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공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다는 아니지만. 네. 근데 두 팀 다 이날 반대로는 공격적으로 패싱부터 팍팍팍 하고 나오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조금 이제 스트레치 아웃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러싱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그 사실 이제 재밌는 거는 버커니어스가 수비가 상당히 안 좋은데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리그 러싱 디펜스 1위다. 네. 그 수비를 상대로 이제 시옥스가 패싱만이 아니라 러싱 공격도 잘 해줘서 크리스 카슨이 이날 버커니어스를 상대로 올 시즌 처음으로 100야드를 돌파한 러닝백이 됐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버커니어스도 러닝 공격을 같은 방식으로 잘 해줬는데 그런 면에서도 비슷하고 이 쿼터백 두 명이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탕에는 양 팀 다 훌륭한 리시버 원투 펀치가 있다.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양 팀 원투 리시버가 또 비슷해요. 네. 한 명은 되게 체격이 큰 피지컬 리시버, 한 명은 되게 빠른 리시버. 네. 그래서 버커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에번스, 크리스 가드윈. 네. 그다음에 저희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DK DK 메키어프하고 타일러 락켓 이 두 명의 리시버 조합이 상당히 비슷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명의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해서 쿼터백들이 정말 경쟁하듯이 이날 패싱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리시버들 기록도 정말 좋았는데 뭐 두 팀이 합쳐서 이날 그 어쨌든 패싱 공격을 통해서 양 팀이 합쳐서 전진한 거리가 총 910야드예요. 그리고 양 팀 합쳐서 퍼스트 다운이 60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슛아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풋볼을 처음 보시고 팬으로 유입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경기였다. 그리고 굉장히 깔끔했던 경기여서 반칙이 안 많았어요. 맞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패싱이 많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리고 눈이 즐거운. 그렇죠. 상당히 보기 좋은 재밌는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제이머스 윈스턴을 이제 대학 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스테이트 때 시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리시버인 마이크 에반스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마이크 에반스도 사실 템파베이가 1라운드에서 전체 7순위로 뽑았던 상당히 높은 순위로 뽑은 리시버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대학 때도 정말 대단한 리시버였는데 그때 대학 때 같이 뛰던 쿼터백이 누구냐면
쟈니 맨셀. 그러니까 텍사스 A&M에서 쟈니 맨셀하고 같이 뛰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조합이 상당히 좋았죠. 쟈니 맨셀도 대학 때는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쟈니 맨셀이 잘하는 거냐, 마이크 에반스가 잘하는 거냐.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얘가 잘하는 거야, 제가 잘하는 거야. 뭐 있었는데 어쨌든 둘 다 잘하긴 했는데 일단 프로 와서 맨젤은 아닌 게 증명이 그렇죠. 됐고. 지금 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크 에반스는 제 생각에는 뭐 탑 3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탑 5, 탑 7 정도로 꼽을 수 있는 리시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맨셀은 지금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뭐 어쨌든 풋볼 그렇죠. 세계에서는 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추억의 이름이 됐죠. 누가 더 잘한 거냐라는 게 조금씩 이제 판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마이크 에반스 정말 좋은 리시버고 마이크 에반스가 키가 196. 상당히 체격이 좋은 리시버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가끔씩 이제 그 디트로이트의 케니 갈러데이 얘기할 때 상당히 체격이 좋고 상대 코너백들한테 매치업 나인메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날 보여준 그 마이크 에반스의 활약은 정말 매치업 나인메어였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DK 메카프 역시 맞아요. 이 선수도 190대 리시버인데 이 선수는 또 달리기도 40야드를 4.33에 뛰거든요. 굉장히 빠른 선수죠. 정말 이 선수는 이제 신인인데 앞으로 진짜 포텐셜이 무한하다. 네. 이 선수 그래서 이 두 명의 매치업 나이트메어가 정말 이날 정말 보는 재미를 정말 극대화해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빠른 와이드 리시버 크리스 가딘 그리고 타일러 라켓 선수도 거기에 또 그렇죠. 색다른 변주를 더해주면서 정말 이 슈다웃을 만드는 이 원동력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뭐 저희만이 아니겠죠. 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박빙의 승부. 의외의 꿀잼 매치.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픽6에 뽑힐 만한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픽6로 한번 꼽아봤고요. 다음 이어드릴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31대 24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레이더스는 이쯤 되면 리빌딩 팀이 아니라 리툴링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는 표현입니다. 네. 좋은 선수들로 특히 젊은 선수들로 이렇게 많이 팀을 많이 이제 빌딩을 잘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그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러닝백 자시 제이콥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LA 차저스 출신의 네. 리시버 타이렐 윌리엄스 상당히 좋은 선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그다음에 뭐 수비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게리언 칸리를 내보내고 트레이반 멀린스라든지 이런 이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이제 세컨더리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리툴링을 하고 있는데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몇 개의 피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역시 쿼터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데릭 카가 이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앞으로 계속 몇 년을 책임져줄 프랜차이즈 스타냐 아니면 이 중심에 서 있는 쿼터백을 갈아쳐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어쨌든 존 그루든이 고민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마지막에 갈아 끼워야 되는 피스가 있다면 그건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쿼터백을 꽂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쿼터백이 일단 비싼 몸값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팀을 꾸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꾸려놓고 다른 피스들은 또 대체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를 버티는 데는 데릭 카만 쿼터백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 사실 이제 셀러리 캡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니까 네. 그걸 뭐 어떻게 쉽게 움직이거나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사실 드래프트를 통해서 사실 팀빌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젊은 선수들 위주로 셀러리 캡에서 부담이 없는 선수들 이렇게 많이 채워넣는데 지금 일단 데릭 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뭐 맞는 말씀인데 결국 프랜차이즈의 운명을 결정하는 포지션은 쿼터백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존 그루든 그리고 이제 레이더스 오너십 입장에서는 쿼터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은 앞으로 한 뭐 반년 네. 빠르게는 반년 내지는 한 뭐 내년까지 길게는 내년까지 해서 쿼터백에 대한 그 미래를 결단을 할 필요는 있다. 네. 계속 가던 교체를 하던. 그렇죠. 왜냐하면 또 내년에는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옮기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레이더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뭐라고 써놨냐면 홈 스윗 홈. 네. 왜냐하면 뭐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5경기 연속 이제 원정으로 돌면서 물론 이제 런던 경기가 홈 경기라고는 했지만 홈 경기라고 하기 어려운 홈 경기였고 그렇지. 그리고 이날 승리를 하면서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맞아요. 존 그루든 감독이 그런 인터뷰했잖아요. 그 집만한 곳이 없다고. 그렇죠. 그리고 데렉 카도 뭐라고 그랬냐면 I love this place. 진짜 확실히 집에 돌아오니까 그럼요. 이제 편안함이 있고
홈 크라우드들도 사실 이제 그 관중들도 오랜만에 봤잖아요. 우리 선수들 오랜만에 봤잖아요. 정말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오클랜드 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게 파이팅 넘치잖아요. 과격하죠. 네. 근데 이제 5주 만에 본 이제 우리 팀이기 때문에 네. 뭐 관중들도 상당히 뭐 열광적이었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승리로 보답했기 때문에 음. 뭐 상당히 전반적으로 진짜 홈 스윗 홈이었죠. 네. 참 이게 콜리셈 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콜리세움이었죠. 아니 오신 분들 분장이 또 그 할로윈 주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유령 가면 쓰고 막 해골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레이더스 구장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홀이거든요. 네. 블랙홀. 그러니까 뭐 검은색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워낙 좀 과격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온다. 특히나 동네 자체가 원래 좀 우범 지역이라고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다리 하나 차이로 샌프란시스코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베이 에어리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이 그 묶기 좀 애매하죠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좀 어쨌든 부촌. 그렇죠. 그 오클랜드는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못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좀 약간 블루 칼러 시티의 느낌이 좀 있죠. 뭐 어찌됐든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라이온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좀 내리셨나요? 라이온스는 아깝입니다. 아깝이. 아까 왜냐하면 이 경기를 포함해서 네. 라이온스가 올 시즌 4패를 했거든요. 다 원 포지션 차이 그렇죠. 아니었나요? 4경기 중에 4패 중에 3패가 네. 원 포지션. 네. 그리고 그다음에 타이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깝이. 이것들 뭐 다 이겼다 그러면 사실 지구 선두를 노려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올해 사실 라이온스는 사실 그 하나는 강탈 당했고. 뭐 그렇죠. 네. 뭐 심판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올해 사실 좀 뭐 클로즈아웃을 잘했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네. 어쨌든 레이더스가 31대 24 원 포지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